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 TV 프로그램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공통사항 실전 모의고사 제9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색제가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허가된 발색제를 아느냐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발색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색제는 원래 그 식품 종류의 고유한 색깔을 좀 더 예쁘게 보기 좋게 꾸며주기 위한 것이 발색제다. 원래 있던 색깔이 아닌 것을 내게 하는 것은 착색제라고 합니다. 발색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염색하는 것은 착색제고, 발색제는 원래 있던 색깔, 그러니까 없던 색깔을 만드는 게 아니다. 답은 4번 아질산 포타슘이 되겠습니다. 아질산 소듐, 항산 제일철, 질산 포타슘은 모두 발색제로 사용된다. 주로 아질산 소듐하고 질산 포타슘, 그리고 질산 소듐, 즉 질산 나트륨, 얘도 발색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들은 주로 육류 가공 쪽에 사용이 되고요. 황산 제일철은 주로 채소, 과일, 김치류, 그리고 통조림 콩, 왜 그 부대찌개 같은 데 넣는 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상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상수가 뭐죠? 예, 먹는 물이죠. 예, 하수의 반대죠. 상수 원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걸 도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배수시설로 보내는 걸 송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기착지로 배분하는 걸 배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 기착지에서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그 주민한테 보내는 걸 급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급수에서 이제 수도 꼭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순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쌤이 여러 가지 쭉 그 전체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급수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상수, 취수, 다음에 도수,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급수, 그 다음에 수도, 배수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취수가 맨 처음 있고, 그 다음에 도수, 정수, 급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안 좋게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좋게 변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썩는 거라든지 또는 산패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패는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예요. 이거는 썩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효, 이거는 화학 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인데, 이거는 좋은 쪽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거는 발효가 답이 된다. 변질은 식품의 품질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변질이라는 것이 변하는 건 다 변질인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통상 변질 그러면 품질이 저하되는 걸 얘기한다.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 특히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백질.
지질이나 탄수화물이 이렇게 썩는 거를 우리는 부패라고 하지 않고 변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맞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자연독이라고 하는 거는 내인성 식중독 원인이에요. 내인성 식중독을 아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 답은 목화씨에서 고시폴이 답이 되겠고요. 여기 목화씨뿐만이 아니고 면유라는 게 있어요. 면유. 그러니까 목화씨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면유도 고시폴이 연결될 수 있다. 독버섯에서는 주로 무스카린이에요. 주로 광대버섯 그쪽이죠. 그 다음에 감자가 솔라닌 이렇게 되겠고, 살구씨는 아미그달린이라는 겁니다. 아미그달린은 핵과 종류에는 아미그달린이 살구씨뿐만이 아니라, 핵과라는 게 뭐예요? 과육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뭐가 단단한 속껍질이 한 번 더 싸고 있어요. 이거를 핵과라고 그러죠. 복숭아라든지 뭐 매실이라든지, 특히 매실. 근데 익은 건 상관이 없어요. 익은 거는, 잘 익은 거는. 근데 익지 않은 게 문제죠. 파란 거. 파세오르트나틴은 뭐죠? 얘는 수수. 예,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의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척 소독 후에 건조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게 물론 세척 소독을 영업 중에 할 경우에는 사실 뭐 세척 소독을 대부분 영업 중에는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영업 마치고 마감 후에 지금 세척 소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퇴근하기 전에 건조 시키든지 또는 건조기에 넣고 가야죠. 예, 건조를 시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합성세제를 사용하여 43 내지 45도씨의 물로 씻는다. 맞는 말이죠. 이 43도보다도 45도씨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기름이 45도씨 정도 돼야 녹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염소소독, 열탕소독, 자외선살균 등을 실시한다. 예, 맞는 말이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식재료 종류별로 전용 도마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도마뿐만이 아니고 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전처리 한다든지 조리하는 용으로 쓰는 도마는 뭐 붉은색 도마를 쓴다. 그리고 칼 손잡이 붉은색 손잡이를 쓴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의할 거는, 그리고 만약에 전용 도마나 전용 칼을 사용할 때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얘는 순서를 지켜줘요. 꼭 순서를 어떻게 지켜야죠? 예, 생선, 가금류, 고기, 이게 이제 지금 부패될 확률이 높은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질은 거꾸로 해야죠. 손질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채소나 과일을 하고, 그 다음에 쇠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가금류, 그 다음에 어패류,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의 대사산물에 의해 질병이나 생리작용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 그러니까 곰팡이 식중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 청매, 이거는 청매가 뭐예요? 예,
익지 않은 파란색 매실이라는 뜻이죠. 얘는 아미그달린 내인성 식중독이죠. 내인성.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틀리죠. 아플라톡신은 땅콩, 곰팡이 종류예요. 황변미, 시트리오비리딘이라고 하는 역시 곰팡이 종류죠. 쌀, 이 황변미라는 것이 이게 쌀이고 이게 변했다는 뜻이고 노랗게 변했다는 뜻이죠. 오크라톡신, 옥수수.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육 및 어육 등의 가공육 제품의 육색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질산소듐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얘가 N-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발암물질은 아닌데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성분이에요. 그것이 이 질산소듐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다 허용이 되느냐? 우선은 덜 상하고 그 다음에 맛이 워낙 좋아요. 질산소듐을 쓸 때. 그리고 색깔이 기가 막히게 예뻐요. 아마 가장 예쁠 겁니다. 그 고기를 가공해서 소시지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그런데 이제 발암물질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질산소듐은 거의 100%에 육박하게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황산소듐, 얘는 표백제예요. 몰 자산 프로필, 이거는 산화 방지제입니다. 이거는 갈산 프로필이라고도 해요. 이산화 염소, 얘는 살균제 또는 표백제로 쓰이는 거다. 이걸 이자를 빼고 산화염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어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내인성 식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건 테트로도톡신이 답이 되겠습니다. 솔라닌은 감자 쌍난 부위나 또는 푸르둥둥한 부분, 햇볕을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거 자주 나진 않는데, 이 솔라닌은 자주 나요. 근데 자주 나진 않는데 어쩌다가 나는 게 있어요. 감자와 관련돼서. 셉신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썩었을 때 감자가. 베네루핀은 모시족의 굴, 바지락 이런 것들이고, 무스카린은 독버섯이 되겠습니다. 다 내인성이에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 미생물이 뭐냐? 곰팡이라고 그랬죠.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변질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3번.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세균이 한꺼번에 관계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맞는 답은 1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조림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에는 내열성인 것이 많다. 맞죠? 현기성 식품들은 주로 포자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유의 부패 시 세균류가 관계하여 적변을 일으키기도 한다. 맞는 말이죠. 가금육은 주로 저온성 세균이 주된 부패균이다. 이 저온성 세균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조금 저온에서도 잘 삽니다. 캄필로박터 제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인데요. 미호기성 세균인 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주 나진 않는데, 문제에 자주 나진 않는데, 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캄필로박터 제준이라고 하는 거는 미호기성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없으면 좀 더 좋아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많은 산소보다는 좀 적은 산소.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면은 닭 껍질과 고기 사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서 조리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껍질째 먹을 때는 반드시 껍질을 완전히 익혀야 돼요.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식중독의 그 원인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또 효모 같이 이제 균은 아니지만 균과 비슷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이거 다 세균 식중독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세균성이 아닌 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바이러스로 나왔네요. 세균은 박테리아니까 바이러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비보리오, 세균이에요. 병원성 대장균을 이콜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장구균 다 세균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강도가 세고 또 많이 그 감염이 되는 그런 식중독이 많지 않아요. 근데 노로바이러스가 이게 바이러스 중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세요. 1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취, 비린내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생선이 썩는 냄새. 성분인 트리메틸아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예, 답은 3번. 해수어보다 담소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거꾸로입니다. 해수어가 더 많이 생성된다. 예, 맞는 답은 읽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불쾌한 어취는 트리메탈아민의 함량과 비례한다. 맞는 말이죠. 수용성이므로 물로 씻으면 많이 없어진다. 많이가 아니고 거의 없어져요.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잘하면, 그리고 내장을 싹 다 제거하면 이제 비린내는 거의 안 난다고 봐도 됩니다. 트리메탈아민 옥사이드가 환원되어 생성된다. 이 옥사이드, 이게 산소죠?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옥사이드가 붙어 있으면 산화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니까 환원된 거죠. 그러니까 트리메탈아민 옥사이드 상태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옥사이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환원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냄새가 난다.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류의 사후경직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이 뭐냐? 도살 후에, 이게 사후죠. 도살 후에 경직이 뭐예요? 뻣뻣해지는 거죠. 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을 지금 물어봤어요. 답은 1번. 근육에서 호기성 해당 과정에 의해 산이 증가된다. 호기성 해당 과정이 있을 수가 없죠. 해당 과정 자체가 현기성이에요. 첫째, 해당 과정 자체가 현기성인데, 죽은 가축이 어떻게 산소를 들이마셔요? 그러니까 호기성 작용을 할 수 없죠. 다 현기성 작용만 할 수 있는 거죠. 산소를 들이킬 수가 없으니까, 죽은 쥐에는.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산에 의해 pH가 낮아지죠. 이제 사후경직 기간이 끝나면 알칼리성으로 다시 올라가죠. 이 순서를 이렇게 되죠. 산도가 낮아졌다가 올라가죠. 경직 속도는 도살 전의 동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몸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물을 먹이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접해서 개 같은 거 접해서 잡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굶기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부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근육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되는 게 맞는 말이죠. 이 젖산으로 안 되죠. 그 호기성일 때, 살아있을 때, 호기성일 때는 젖산으로 안 되고, 바로 뭐로? TCA 회로로 바로 넘어가죠. 해당 과정에서.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꽃 부분을 주요 식용 부위로 하는 화채류가 뭐냐? 화채류라는 말 자체가 꽃을 먹는 채소류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콜리플라워리 되겠죠? 아스파라거스는 경채류, 줄기를 먹는 거예요. 파슬리는 엽채류, 잎을 먹는 거죠. 예, 죽수는 경채류예요. 죽수는 그걸 배로 보는 거예요. 배로. 왜냐하면은 그 순이 나중에 그 순이 쭉 올라가면서 배가 되는 거예요.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1번 펙틴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다당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이제 첫 번째로는 전분 종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식이섬유 종류가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과당, 단당류, 갈락토스, 단당류. 대표적인 단당류 이 세 가지예요. 다 6탄당, 탄소가 6개짜리, 분자 하나당 탄소가 6개짜리. 계속해서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 통조림을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특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불이 클로로필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특히 이제 황산구리 쪽으로 해서, 이 클로로필은 엽록소의 색상이죠. 색소죠. 이 색소 단백질에 황산구리가 이제 처리되면 녹색이 고정돼요. 가열을 해도 녹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내용이 아닌 것이 뭐냐? 아닌 것.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판매 금지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판매할 수 있어요.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사전에 했잖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금지되는 게 아니다. 예, 금지되는 내용은 읽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 앞에 말이 뭐든 상관없이 뒷말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금지사항이죠. 3번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이것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병원 미생물은 심해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이 익어서, 이 설이 익은 것도 해당돼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예,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조리기능사 시험에 그 실기 볼 때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익히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익히지 않으면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익히셔야 됩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PT 예방접종과 관계없는 감염병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요 D는 디프테리아, 요 P는 백일해예요. 물론 이제 백일해가 원래는 보데텔라 퍼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보디텔라를 빼고, 보디텔라라는 앞에 부분을 빼고 뒤에 있는 펄투시만 지금 쓴 거죠. 그게 이제 피의 약자고요. 파상품, 테타너스의
약자예요. DPT. 그러니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는 해당이 되죠. 패스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중에서 비말 감염과 관계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침이 튀긴다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 뭐냐? 예, 발진열. 얘는 쥐벼룩. 쥐나 벼룩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벼룩에 물린다든지 이럴 때 이제 옮겨진다는 거예요. 백일에, 디프테리아, 결핵 다 호흡기성. 그러니까 비말 감염은 호흡기성이에요. 예, 발진열은 소화기성. 20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1, 2취예요. 1, 2취.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조리사한테 그 책임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조리사보다 영양사가 더 먼저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조리사가 그 영양사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위반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위생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런 이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1, 2취예요. 1, 2취라는 게 뭐죠?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면허 취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차 위반에는 1개월 업무정지다. 이렇게 보시겠고 시정명령 관계없어요. 업무정지 1개월, 이건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면허 취소. 이렇게 된다. 면허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좀 다른 겁니다. 면허 취소는 누가 해요? 특특시군구. 특특시군구에서 면허 취소를 하죠. 원래 자격증은 누가 주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주는 거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네,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단백질이 변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기 어려워진다.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변성이 일어나면 소화가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이제 맞는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가 감소한다. 좀 딱딱해지죠. 점도가 증가한다. 폴리펩티드 사슬이 풀어진다. 이 풀어지는 거, 이거를 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지는 것 자체를.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100g 중에 당질 5g, 단백질 3.5g, 지방 3.7g이 들어있다면 우유 170g은 몇 킬로칼로리를 내는가?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1.7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g에 대한 내용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170g이니까 1.7배 되잖아요. 100의 1.7배가 170이니까 곱하기 1.7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일단 5g, 당질 5g은 g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단백질 3.5g, g당 몇 킬로칼로리? 단백질 4킬로칼로리. 지질 3.7g, 3.7g 곱하기 지질은 g당 몇 킬로칼로리예요? 9킬로칼로리. 여기는 알코올이 없지만 알코올이 만약 있다면 7킬로칼로리예요. 이제 더해보죠. 5, 4, 20. 4, 5, 20, 4, 3, 14네요. 7, 9, 63.
39, 33이네요. 33.3이네요. 맞나요? 79, 63, 39, 33. 예.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그럼 얼마죠? 67.3이네요. 예, 67.3. 여기에다가 1.7을 곱하면 되죠? 예,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14.4kcal가 나오네요. 114.4kcal. 이 1번은 그냥 절상절하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이 나왔네요.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력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밀가루는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초강력분 이렇게 나눠지죠. 뭐에 의해서 나눠지죠?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박력분은 주로 한 8% 정도, 물론 딱 8%가 아니에요. 뭐 8 내지 10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중력분은 약 한 10, 그 다음에 강력분은 한 13, 초강력분은 13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박력분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케이크라든지 이제 이런 데 쓰죠. 예, 단백질 함량이 9% 이하이다. 마카로니 제조에 쓰는 건 초강력분이에요. 우동 제조에 쓰는 건 중력분이죠. 글루텐의 탄력성과 점성이 강한 것은 강력분 또는 초강력분이죠.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도정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도정이라는 게 뭐죠? 네, 도정. 깎는 거를 도정이라고 해요. 깎는 거를. 그러면 벼 상태에서 껍질만 싹 벗겨내는 거를 현미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현미는 사실상은 도정을 하긴 한 거잖아요. 도정을. 껍질을 벗긴 거니까, 완결을 벗겨낸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도정도에는 영향을 안 끼쳐요. 이게 100%예요. 현미가 100%고, 그 다음에 분도가 1분도에서 10분도까지 있는 거예요. 1분도에서 10분도까지. 1분도당 0.8%씩 깎여 나가요. 0.8%씩 해서 10분도가 깎이면 8%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겨가 깎여 나가는 거죠. 벼에서 현미로 갈 때는 완겨가 깎여 나가는 거고, 현미에서 백미, 얘를 백미라고 하는 게 10분도로, 얘를 백미라고 그러죠. 이 백미로 나갈 때는 겨가 깎아져 나가는 거죠. 빛깔이 좋아지죠? 조리 시간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예. 소화율이 낮아지나요? 아니죠. 소화를 잘 되죠. 영양분이 증가하나요? 영양분이 현격히 떨어지죠. 100분도로 가면 탄수화물 이외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무기질이 이런 하나도 안 나와요. 바이타민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남습니다. 답이 1번.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과의 갈변 촉진 현상에 영향을 주는 효소가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폴리페놀 옥시다제다. 이거 옥시데이즈라고 읽으세요. 앞으로는요. 옥시데이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밀레이스는 뭐예요? 예, 이건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라이페이스는 이거는 지질을. 아스코르비네이즈는 뭐죠? 예, 이거는 이 아스코르브라고 하면 뭐 잘난 척하는 말이에요. 바이타민 C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타민 C 분해 효소예요. 주로 어디에? 예, 호박, 당근, 오이 이런데 아스코르비네이스가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10회차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